네. 때마침 뭐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체 무슨 혐의,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이명희 전 이사장이 정말 여러 차례 언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정말 지난주도 본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이제 출입국 관련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하. 바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인데요. 네.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이제 고용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즉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준수를 해야 돼요. 네. 엄격하게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에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아하. 법정형이. 그래서 이런 그 출입국 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곳은 이제 그 법무부 산하에 있는 출입국 관리청 이제 이민 특수 조사대에서 불러서 네. 지금 조사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하. 이게 그동안 이제 한신그룹 일가에서 필리핀인 여러 명을 또 수십 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불법으로 고용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그 폭행이나 그 상해 등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결국은 영장은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와는 또 다른 그런 범행 혐의거든요. 네.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교수님, 사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딸, 이명희 전 이사장의 딸 조연아 씨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이제 소환 포토라인에 섰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조연아 씨는 이 관련해서 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애둘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러면 그때 당시 모습 좀 보시고 제가 오 교수님께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분 물컵 논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콩회항 이후 3년 만에 포토라인 다시 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야! 집구석이 왜 부모행위냐? 너희 집구석이 왜 부모행위냐? 불법 고용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밀수 탈세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내려졌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신지요? 총수 일가가 유독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만 해주시고 가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마시고요. 다른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앞서 지금 조연아 씨가 출석했을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명희 전 이사장, 어머니 이명희 전 이사장은 아예 지금 그런 혐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 네네. 상당히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아하.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연아 씨가 이제 불려 나올 때 네. 어머니도 같은 혐의로 연루가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안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9시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기각을 할 때도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했느냐라고 하는 거기 질문에도 답을 안 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엄마가 그 가사 도우미를 자기한테 보내줘가지고 딸인 내가 쓴 사항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나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분명히 어떤 그 초청을 한, 즉 그 일반 연수원으로 비자로 초청을 한 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가사도우미 입국과 관련돼 가지고 어머니 그 이명희 씨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정황이 있는 이메일을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니가 전체적으로 초청을 하고 네. 딸은 그 가사 도우미를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겠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이메일조차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저렇게 이메일로 지시한 적이 있냐 했더니 아니라고 지금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일관하고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앞서도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앞서 그 정말 화면이 잘 분할된 거 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 이명희 전 이사장과 그리고 조현아 씨. 최명기 원장님. 굳이 한번 비교를 하자면 포토라인에 섰던 두 모녀의 모습에서 발언 말고도 어떤 태도나 표정에서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조연아 씨를 보게 되면은 참담함이라는 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 얼굴을 숙이고 있는 게 저번에 이제 한번 눈으로 쳐다봤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아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진정 뉘우치건 안 뉘우치건 떠나서 굉장히 참담하다는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그런데 조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감정이 느껴지는 게 전혀 없어요. 네. 정말 당당한 거와는 다르게 네. 진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충격, 굉장히 커다란 그런 걸 주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아하. 그런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냥 일상생활을 하듯이 아무 감정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은 두 사람의 가장 커다란 차이예요. 아하. 네. 손 변호사님. 네. 물론 이명희 전 이사장의 이 붙여진 혐의,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불법 고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거, 혹시 이 부분은 향후 혹시 영장이 재청구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구속이라는 게 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서 하거나 또는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네. 그런데 그 자체는 처벌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제 제한된 요건을 충족시켜서 때만 하는 것인데 네. 원칙적으로 엄격히 보자면 사실 그 별개의 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그 사안만 따로 놓고 보아서 구속 사유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범죄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네.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지난번 영장이 기각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 도주의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 라고 판단받은 그 부분, 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정받아야 네.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하. 특히나 지난번에도 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 특히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됐던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판단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자료가 있지 않은 한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받고 있는 혐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것 일단 같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로 법에 기재되어 네. 있거든요. 따라서 정말 중대한 범죄인지 여부를 네. 따져야 되는 것이지 혐의를 받는 그런 범죄의 그 종류와 건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알겠습니다. 발부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자, 어쨌든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까지 뉴스파이터가 또 추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